골목은 우리네 삶이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주는 재미는 바로 숨은 맛집과 특색 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이죠. 대구의 대표 요리가 태어나고 오랫동안 찾아오는 사람들로 그 이름을 잃지 않는 골목들. 네, 우리가 이미 검증을 마쳤고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들이는 대구의 먹자 골목. 그 배부르고 맛있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구의 먹거리 골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줄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25년 6월 기준 대구에는 무려 57개의 먹거리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먹자 골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 가운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70년대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화 정말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었잖아요. 특히 대구극장에서 송국정으로 나오는 그 좁은 골목에 물짜장이 아니라 물짜장. 하는 물짜장 골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70, 80 이상 세대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짜장면이에요? 예, 짜장면은 중국집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약간 각기 우동이 약간 뭐 춘장을 약간 바른 듯 말 듯 희멀근하게 그 추억인데 지금 사라지고 없지. 국물이 있는 건가요? 상상이 안 되는데. 춘장이 묻은 듯 안 묻은 듯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게 약간 뭐 통영이가 막 우동하고 짜장을 섞어놓은 국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기쁜 날에는 서문시장 칼국수 골목, 좀 우울한 날은 봉덕시장 돼지국밥 골목 이렇게를 찾고 있습니다. 예. 돼지국밥의 발상지로 불리는 또 대구의 먹자 골목이 있었다는데 저는 예, 때는 이제 1940년대 대구역이나 좀 인근 쌀 도매상의 그 짐꾼들이 여기서 밥을 많이 드셨고요. 그 뒤에는 또 공구 상가가 생겨서 그래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아주 자주 찾는, 즐겨 찾는 바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 서성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에피소드인데 전 대통령이 이제 12.12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합천에 이제 성묘를 하러 가게 됐대요. 조상묘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아마 대구 쪽에서 돼지고기를 구해봐라라고 이렇게 명을 받았던가 봐요. 그게 밑에 있는 참모들은 그래도 이제 전 대통령이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최고의 좋은 고기를 구해야 되죠. 네. 수소문을 하다가 일단 온 곳이 바로 서성로 돼지골목에 가라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서성로 인근에 있는 이제 미린 찹집이 그게 다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방에 어느 날 군 관련자가 한 3명이 나타났다 그래 그 동네. 그리고는 각 식당 주인을 한 명 하면 호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사장이 입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왜냐하면은 예, 중요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관상까지 다 봤다. 진짜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사장님이 이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날 하루에 돼지를 3마리를 잡아서 이제 장만을 해서 이제 전달했겠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신이 오기를 전 대통령이 음식 참 맛있게 먹었다라고 칭찬을 해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대구 지역에 알려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잔치를 한다 또는 상갓집에 또는 회사에서 뭐 야외 같은 거 할 때 막 대량으로 고기를 주문할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 서성로 돼지골목에서 이제 쭉 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이제 예전 위세하고는 많이 다르고 조금 쇠퇴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50년대 이쪽은 주로 수영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는 구이 문화 별로 없었고 그리고 눌림머리, 돼지머리, 뭐 이제 돼지 피편 같은 이런 거. 우리가 비빔밥도 비빌밥이 있고 비빈밥이 있잖아요. 비벼가 나오는 건 비빔밥이고 알아서 비벼 먹으라 할 때는 비빌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데 보면 삼겹살만 또 부위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쪽은 순대가 들어오는 스타일도 있고 또 뒷고기가 다 모이가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머리
머리살만 이용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봉덕시장, 돼지국밥 전부 다 머리고기만 사용한 돼지. 아마 대학생 때 많이 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대학생 때 주머니 사정이 가볍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이 학사골목. 취재도 제가 또 해보기도 하고. 벌써 얼굴이 좀 흐뭇해지셨어요. 예, 대학생들이 수업을 강의실을 작폐해버리고 일단 전부 다 술집에서 강의를 했고 그 교수는 차마 학점을 그걸 갖고 운운을 못 하죠. 의용 교수 이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면 학사조정과에 가서 수업할 수 있다. 그때 운동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일단 약간 행동 거점 작전회의. 지역으로 하니까 중앙정보부 쪽에서 항상 요주의. 그럼 이 골목 자체가 또 좁고 팔을 키가 큰 애들 하면은 이게 양쪽이 대일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창 많을 때 제가 2011년인가 2년인가 조사를 해보니 그때 이름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무심천, 흥부, 골목길, 밀밭, 약속, 동창, 시인마을, 행복식당, 집현전, 학사주점을 불렀죠. 그래서 제1학사, 제2학사 어느 날 딱 가보니까 다 사람 다 사라지고 가게 앞에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세월의 트렌드라는 거는 이겨낼 수가 없구나. 저는 이제 90년대 후 2000년대 초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20대 초중반일 때 그때 약간 그 도시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백화점 근처에서 그 골목으로 싹 들어갈 때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좀 과거로 간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찌개 이렇게 푸짐하게 해가지고 요새는 상상 못하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다 같이 먹는 거 그냥. 그렇죠. 그렇게 푸짐하게 줬던 것 같아요. 약간 들어갈 때는 조금 낡았다, 노후되었다 이런 느낌인데 들어가가지고는 만취가 되어 나오죠. 예. 갤러리 존이 생기면서 야시골목과 또 거기에 그 통신골목 하면서 이 골목은 마치 옛날에 낙후한 어디 뭐 한양 도성에서 벗어난 뒷골목이 온 것처럼 이렇게 존이 확 꺼져버리는 어떤 지금은 뭐 거의 숨이 다 숨길이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죠. 김광석 씨가 대구에 오면은 뭐 이래 동화 그 쇼핑 그 비둘기홀에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주로 1차 술은 연매시장 일단 쪼그리 앉아가지고 찌짐 먹고 그리고 숙소를 그 기획사에서 잡아주면은 대개의 경우에 그 학사주정거리를 배회하다가 주로 옆에 쓰러져가지고 골목에서 자면 또 옆에 가가 일해준다라는 그런 관계자가 해줬는데 그 광석 씨도 너무나 푸근하다. 침대의 쿠션보다 이 골목이 너무나 낭만이 가있다. 밤이 12시가 되어도 춥지도 않고 하는 그런 어떤 회고담이 지금 이래 생각이 나네요. 진짜 인심도 정말 푸근했고 네, 그 그때는 품에 그렇죠. 기대서 정말 청춘들이 가슴이 뜨거웠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에는 또 어떤 먹자 골목이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here we go. I bet you like people, and I bet you love people, and I bet you like girls. Even though you don't stroke your little ego, I bet you I'm guilty of honor. It's just how we live in my genre. When the hell I'm paid to roll rider, there's only one throat and one rider. I'm a damn shame, hold up on champagne.
Show me soprano, cause girl you can handle. Baby, we stop something, you come up in my clothes. Girl, you sit with my Bugatti, the same nose. She a perfect bitch, she got up my banjo. Talented with your lips like you blew out a candle. So I'm choosing, make you can make a whistle with the music. If you ain't got no issues, you can do it. Even a jingle fish, you never lose it. Can you blow my whistle?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Start real slow.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baby. Here we go.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Girl, you can work it. Let me see you whistle while you work it. I'ma lay back, don't stop it. Cause I love it how you drop it, drop it, drop it on me. Now, shut it, let that whistle blow. Yeah, baby, make that whistle blow. Can you blow my whistle? And we start real slow. Gonna show you how to do it. Gonna show you how to do it.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Here we go.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Come on. My whistle, baby. Yeah.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Here we go. 예, 이제 좀 뜯어봐야겠는데 그 갈비로 좀 대표되는 전국의 골목들이 많잖아요. 뭐 수원 왕갈비 그리고 포천에도 있더라고요. 이동갈. 이동갈비가 있는데 우리도 갈비하면 또 남부럽지 않은 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름이 참 화끈하고 오히려 더 좀 저돌적인 동인동 찜갈비여서 저는 훨씬 좋네요. 이 대구는 아주 옛날 정치적으로도 야도였고 한 뒤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덥고 달콤, 화콤, 얼큰 이 한 개 복합적으로 갈비하고 만나면서 이 동인동 갈비찜에 찐갈비로 그렇죠. 모든 사람도 동인동 갈비찜이 동인동 찐갈비거든요. 한번 삶았어, 쪘어. 그 다음에 이 마늘과 고강력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향치를 엎고 이게 중요한 건 프라이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강력한 불로 이게 이렇게 굽는 듯 볶아내면은 이게 이제 치사적인 그 중독성을 갖게 되는 게 동인동 찐갈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찐갈비 골목은 제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이 동인동이거든요. 바로 이 찐갈비 골목 있는 그 동네에 제가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거기가 동인 1가 2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운동장 그리고 종합 운동장 그리고 뭐 수영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집도 적산가옥이었거든요. 일본인들 살던 집에 이제 저도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대가 이제 일반 그냥 주택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골목은 당시 그때 포장도 안 돼 있었죠. 당연히 포장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 박만수라고 하는 분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평소에 자기가 이제 보양식으로 즐겨 먹던 이 찜갈비가 있었대요. 그래서 맛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라 이런 권유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동네에 12평짜리 자그마한 한옥을 한 채를 이제 빌려서 세를 해서 얻어가지고 방도 아주 작았대요. 2개 있고 또 계단 밑에 방이 또 쪽방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가 됐다 그러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인데 김대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거기서 엄마가 그 찐갈비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나이 들어서 지금부터 아마 제가 나머지 여생 살 수 있는 동안에 먹을 찐갈비를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먹어버렸었어요. 친구 집에서.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버렸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지금 그 집이 물론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찐갈비죠. 그래서 저는 동인 찐갈비를 가면 그 집을 가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찜갈비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꼭 그 집에 가서 먹고 그래요. 이 동인동 찜갈비는 그 어떤 음식을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 그릇, 까지도 양은 하나의 냄비에. 세트죠. 양재기라 그러는데 옛날에 양자기였겠죠. 서양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양재기처럼 이렇게 어원이 변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각인이 되냐면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가고 자주 만나고 합니다. 찜갈비 좋아하고 갈비찜도 좋아하는 거죠. 먹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먹으면 되는데 막 집에 놀러 와서 갈비찜을 차려줬어.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건 양재기 먹어야 되는데 양재기 먹어야 되는데 양재기 먹어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대. 그게 그렇게 돼야지 완성이 된다 그러고 우그러져야 더 맛있고. 처음에는 약간은 조금 놀랬어요. 약간 네. 뭐 이렇게 멍멍이가 이렇게 이게 양푼이라는 게 양은 푼주 뭐 이런 어떤 것이 이제 이래 준말이라고 이제 이래 또 보는 어떤 견해도 있는데 이 부분이 찌그러짐에 대한 어떤 이거에 대한 게 맞죠. 서울에서 이제 뭐 대기업의 이 임원이 그 와가지고 네. 접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먹으니까 네. 이게 점입 가격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달마다 전화 와가지고 이사장님 오늘 저 KTX 타고 내려갑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 중독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구에. 그래서 초창기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 용기로 바꾸면 더 좀 현대화되고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나 이랬는데 열 전도율하고 그러고 나서 팬들이 단골이 추구도 약간 건강에 염려 있어도 관계없이 밥사기를 먹고 죽겠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우리가 관행상 통념상 이 동인동 찜갈비집에 오면은 약간 찌그러진 그 그릇을 여전히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릇에 담겼을 때 더 반전 맛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이제 글로벌하게도 통했던 것이 2003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선수들 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인동 찜갈비에 가서 그 맛에 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맵기도 했을 텐데. 현장에 취재를 또 동행 취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에 그때 대구에 뭐 이 호텔 외국 조리사 셰프하고 같이 대구 신미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커버해보자. 그래서 이게 맵다, 안 먹겠다 이래 됐잖아요. 웬걸요? 하니까 이게 what 이렇게 깻잎 할게. 깻잎 더 줘요. 쌈 싸서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면서 맛있다고 그랬대. 납작만두하고 또 섞어가지고 오. 두 개에다가 동인동 찜갈비에다 납작만두를 콜라보 해가지고 내도 줬고 그래서 그 옆에 셰프가 외국 셰프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또 요거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해. 납작만두가 여러 군데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매콤한 음식을 좀 중화시켜주면서 그렇죠. 그죠? 예, 예. 명실상부한 이제는 대구의 신미하면 동인동 찜갈비가 꼽히게 됐고 그리고 또 다음 가볼 고기 골목이 있는데 저도 향교 출입을 하면서 사실 여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첫 가게가 1983년도에 첫 가게가 오픈을 했다 그래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무려 40년이 넘는 굉장히 역사적인 먹자 골목인데 한참 그 성업할 때는 이 골목 안에 12집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옆에 좌우에 보면은 한쪽은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거리고 하나는 인쇄골목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조건들이 영업하기에 참 좋았다 그래요. 좋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한 가지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까 조금은 고가였죠. 조금은. 그래서 뭐 학생들이 가거나 이래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됐고 제가 2007년도부터 향교 출입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대구 향교가 거기서 가깝거든요. 거리가. 향교 어르신들도 자주 가는 건 아닌데 무슨 회식을 하거나 하실 때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바로 이 남산동 복삼 골목을 늘 가시더라고요. 상당히 전통이 있는 골목이죠. 꾼들이 이렇게 소주를 마실 때 다른 안주 먹는 거랑 이거 보쌈 고기 먹을 때 안주? 좀 제스처가 다릅니다. 다른 안주 그냥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찝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따라 놓고 여기서 이제 보쌈 제조를 해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막 굴도 넣고 쌈장도 넣고 마늘 넣고 양파 넣고 김치도 넣고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싹.
또 다시 잔들을 그렇지. 건배하고는 남산동 보쌈 골목을 또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아, 뭐 소도 맛보고 돼지도 맛보고 또 먹자 골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나오나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닭 부산물입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그죠? 워낙 또 뭐 심내 품격에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대구 근교의 외관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닭 축사들이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이걸 또 가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주로는 평화시장에서 정착을 했나 봅니다. 다들 드셔보셨죠? 이것을 먹으러 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기사님 다 2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타고 이제 평화시장 네. 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예. 걸어가면 되는데 기본 요금인데 내려 걸어가라 그러면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거기 가가지고 와 이런 골목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때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후배들 사줄게 선배가 쏜다. 그때면 여기 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남자 후배들은 안 왔어요. 여자 후배들만 와서 이렇게 닭똥집에 그 닭발 볶음 이런 거 시켜서 먹는 거예요. 치킨 메뉴가 있는데 그걸 안 시켜요. 왜 그것만 먹냐? 맞아. 평화시장엔 닭똥집이 이게 더 맛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선입견이 생긴 거죠. 이런 그 닭똥집, 닭발 이런 거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음식인가 보다. 그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치킨 특집 할 때 MC님도 닭발 좋아하신다고 하시죠. 저 많이 뜯었죠.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참 그래. 지금 생각나네. 이 닭발이 이렇게 생겨서 무서워서 못 먹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평화시장 한번 갑시다. MC님도 무서운 분일 수 있다. 회식 한번 해야겠네요. 평화시장에서. 주제 집중해 주세요. 이럴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서울 쪽으로 좀 가장 늦게 올라간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런 음식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평화시장 닭똥집이 아니라 그냥 그 근이를 볶은 거 정도는 팔았지만 평화시장의 닭똥집은 한 2010년 경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에 또 좀 이렇게 배달 음식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이제 대구를 떠난 사람들은 정말 이 맛을 보려고 동대구에 내려가지고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사실은 이 닭똥집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비속어 비슷한데 실제로는 닭 그 모래가 이렇게 머무는 닭 모이집 뭐 튀김이라기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하여튼 그때 그 부위를 또 이렇게 벗기면은 노란 부위가 이래 나와가지고 요걸 한약재로 일제강점기 때 했다고 근계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 버전이 이 시장이 들어오면서 원래 이 평화시장 이쪽이 또 그 아주 그 좀 신사들이 멋쟁이들이 많이 찾는 의류들이 많이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닭전 골목이 서문시장과 함께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또 우리 그 용역 그 일꾼들이 인력시장? 예 아침에 되면은 일터를 찾아가 오고 저녁에 오면 파김치가 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데가 근데 그쪽에는 이상하게 뭐 옛날 통닭이라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쫄깃쫄깃한 식핀성은 이 닭똥집만큼 이 좋은 게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술안주로서는 또 하나의 특효가 있는. 근데 이 스타일도 이제 튀김형인데 양념형도 있고 마치 프라이드 치킨의 간장 프라이드와 양념 프라이드를 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 MZ 세대를 겨냥한 카페형 점포가 있는가 반면에 옛뭐 있는 좀 약간 복고 빈티지 스타일의 그런 가게도 되고 그 똥집을 부위를 정확히 모르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보통 슈퍼마켓 가면 근위라고 팔죠. 그러니까 이제 닭의 위가 굉장히 근육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근위가 되는 거죠. 모르면 이제 이 위가 모래 이렇게, 주머니라고도 하고. 이게 막 음식을 쪼개니까 근데 그걸 뜯으니까 이제 뭐 음식물도 있고 뭐 냄새도 나고 뭐 똥집 똥같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근위를 사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거 어디 부위인 줄 알아? 이거 학문이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똥집이 주는 그 단어의 네. 어마어마한 힘인데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똥집이라는 어감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말 얼씬도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 뭐랄까 용어와 관련돼서도 참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치킨 골목도 아니고 이름이 닭똥집 골목이잖아요. 아마 전국의 이 먹자 골목 중에 가장 특이한 이름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개변옥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개변옥. 그거는 냉면 잘하는 집 이름이고 그건 배변이에요. 궤변이 아니고 변옥. 닭똥집은 굉장히 순화하고자 했네요. 한자음으로 바꾼 거죠. 아, 누가 그랬다. 누가 예. 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라디오 DJ였죠. 따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왠지 닭똥집이 끌리는 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개변옥이란 말을 이제 만들어내신 써서, 거예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개변옥 함께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닭똥집과 염통을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아서 예, 예.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삼계탕집에도 예. 네,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시기 그거 맛있었는데. 그리고 튀김의 시대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밀가루를 안 바르고 닭똥집만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팔다가 점점 더 이제 다른 가게들이 이제 튀김옷도 입혀서 튀겨서 팔기도 하고 향신료도 들어가고 또 이런 재료도 맞죠, 들어가고 맞죠. 하면서 많이 들어가고.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게 지금은 많이 그런 메뉴가 있다고 하네요. 이 평화시장 닭똥집도 저랑 좀 아, 인연이 없는 인연이- 곳이 없어요. 인연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학창 시절 사실 이 평화시장 닭똥집의 매력은 일단 가성비예요. 가성비. 결국은 술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 대비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부담 닭똥집이었고 없고. 저는 제가 닭똥집을 가장 맛있게 먹는 저만의 방법이 레시피가 있는데 뭐냐면 일반 양계닭 아니고요. 우리 흔히 촌닭이잖아요. 촌닭은 잡으면은 닭똥집 그러니까 닭 모래 주머니가 진짜 손바닥만 해요. 우와. 이만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굽냐면은 연탄 석쇠에 구워요. 그리고 이게 칼집을 살짝 넣고 이제 그렇게 왕소금 구이를 하는 건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닭똥집은 최고의 맛은 튀김도 아니고 간장도 아니고 그냥 연탄 석쇠에 소금으로 구워 먹는 건데 이거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이게는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포장마차 가면 연탄에 다 구워줬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갔던 그 단골집에는 아줌마한테 제가 부탁을 하면은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작년에 폐해버려 버렸어요. 먹자골목 얘기하다 보니까 대구 투어를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번에는 서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구가 내륙 지방인데 또 해산물을 먹는 그 방법을 아마 이 골목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요즘도 여기 가끔 가거든요. 요 매콤하고 그 쫄깃한 맛이 생각나기 때문에 정말 새콤달콤 군침 도네요. 내당동 반곡의 무침의 골목으로 가보죠. 그 대구는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상 감령이 이제 대구에 자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 대구는 이제 경상 남북도 통합 수도가 되다 보니까 대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도 대구에 모이고 사람들도 대구에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바닷가가 멀리 있지만 이제 바다 쪽에서 나오는 이제 해산물들이 이제 대구는 대도시니까 대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냉장 시설 같은 게 없었고 근대까지도 그러다 보니까는 생물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일종의 이제 삶는다. 이제 익힌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보면은 이제 오징어 무침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전라도 그러면은 뭐 홍어 그리고 충청도 가면은 이제 간재미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쪽은 사실은 문어가 유명은 했죠. 문어는 가격이 좀 비쌌잖아요. 비싸서 오징어로 대처를 했는데 오징어도 생물은 우리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공수할 때도 이미 삶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수를 받아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이 오징어 무침회가 무슨 잔치라든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요리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 방곡의 무침회까지 발전하지 않았느냐. 보통은 회무침 이러잖아요. 날것으로 무친 회무침인데 우리는 무침회. 예. 여기에 이제 오징어 삶은 숙회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타지에서 온 분들이 약간 배신감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무침회라고 했는데 이게 회야? 이렇게. 예. 특히 부산이 그 무침회
무침국수, 비빔국수가 강력하거든요. 일단 화로보다는 선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초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양배추 쫑쫑쫑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어떤 스타일이 굉장히 한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 대구도 이렇게 보면은 불로시장 안에 있는 그 무침의 스타일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뿔소라나 뭐 고동이라 농고동이라든지 아까 같이 뭐 오징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무하고 뭐 가끔씩 뭐 배를 배도 좀 들어가고, 썰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 한 소끔 비벼가지고 내는데 그 해초장이 음식이 상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이러면서 방고기를 중심으로 한 열 몇 집이 성행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장에 딴 건 다 빠져도 이제 이게 안 빠지면 안 된다 싶은 게 바로 서울 가면 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맞네. 전라도의 홍어 빠지면 난리가 나듯이 이게 그리고 또 영덕 강부에 가면 미주구리. 아, 미주구리.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의 그 잔치 문화하고 또그 하절기에 또 입맛을 돋궈주는 술안주로서 이 무침회가 굉장히 또 폭넓게 대구에 술 문화를 주도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무침회가 뭉티기와 함께 대구의 신미기도 한데 진짜 먹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고파가지고 자, 다음 골목도요, 공인된 곳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5대 음식 테마거리고요. 그리고 2015년 한국관광 100선 네,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최우수 외식거리로 평화시장 닭똥집보다 2년 전에 먼저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골목에도 원조가 따로 없습니다.